중소기업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오열을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벤처기업, 즉 중소기업에서 약 8개월간 인턴과 정규직 일을 하고 최근에 2020년 하반기 대기업 식품업계 온라인 MD에 들어가게 된 신입사원 제니입니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벤처에서 일을 하면서 2020년 하반기 준비하고 이번에 대기업 입사했습니다. 벤처기업에 들어가서는 맨 처음엔 어떤 직무로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리서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었고 어떤 분이 퇴사를 하게 되어서 제가 대표님한테 이 업무 좀 해보고 싶다,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직무 변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바뀐 직무가 어떤 거였어요? 브랜드 매니저 업무를 했었고 마케팅부터 온라인 MD가 하는 전 과정을 다 배웠었고 구매 발주 업무까지 또 맡을 수 있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작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게 많았고 제가 설정하고 싶은 목표를 좀 많이 밀어주셨어요, 회사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초반에 신입사원한테 힘들겠지만 그걸 많이 밀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더 적성에 잘 맞고 어떤 부분을 좀 내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이번에 들어간 온라인 MD 직무가 나한테 되게 잘하는 업무구나를 좀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좀 더 확신을 갖게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벤처에서 기업 8개월의 경험을 살려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식품 대기업 말고도 다른 합격하신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구매 업무. 그 경험을 살려서 연관된 직무도 다 네, 합격을 맞습니다. 하신 거예요? 그 외의 직무들도 지원을 하셨나요? 삼성은 네. 그거 필수여서 전공 살려서 그건 서류도 못 붙었어요. 서류도 네. 혹시 전공이 저는 환경공학 전공했어요. 전혀 BM 쪽이랑은 어떻게 보면 네, 전혀 다르죠. 생소한 분야였을 것 같긴 한데 벤처에서 일하셨을 네. 때 어떤 부분에서 더 잘 맞으신 거예요?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이 너무 재밌다는 거를 느꼈고 내가 이만큼 책임을 부여했을 때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고 또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쪽 업무는 내가 한 5년, 6년 더 일을 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장 큰 거는 제 최종 목표가 사실 지금 대기업은 아니에요. 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기업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너무 중고신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잖아요. 제가 갖추고 있는 모든 스펙은 다 된 것 같은데 중고신입만 거의 들어가면 저도 중고신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급하게 들어갔었는데 만약에 존버를 했다면 제가 잘할 수 있는 직무도 못 찾았겠지만 두 번째로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들어가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스펙을 다 갖췄다고 하기는 하지만 영어 점수 말고는 제 직무에 갖춰진 스펙은 아니에요. 전공에 대해서 갖춰진 스펙은 자격증 빼고는 다 있었어요. 창업도 해봤고 공모전은 뭐 진짜 장관상까지 받아봤었고 영어도 좋았고 학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직무 교육도 받았었고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직무로서 갖춘 스펙은 솔직히 영어 점수랑 이번 인턴 8개월밖에 없어요. 저는 스펙 때문에 붙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했었던 학생인데 지금 중소기업을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휴학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휴학을 해서도 뭔가를 해야 되고 스펙을 쌓을 것인데 조금 졸업을 일찍 하고 휴학을 한다는 생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종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걸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제 목표인데 그러려면 다양한 걸 좀 해봐야 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산업군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진짜 취준생분들이랑 동일하게 중소기업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좋은 소기업이다, 뭐 좋소라고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죽는 줄 알았고 저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뭐 주변에 그런 중소기업을 간 사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인턴을 가는 날 오후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오열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정말 엄청 화를 내시고 그러셨거든요. 막상 들어가니까 정말 괜찮았고 안 죽고, 그리고 중소기업 들어가서 그걸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일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직무로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중소기업 가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길어졌을 것 같아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때 취업 준비할 때는 제 전공에서 쓸 수 있는 직무는 거의 다 썼었는데 생각보다 서류 합격률도 별로 안 높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낮았어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막 현직자를 만나라 해도 직접 일을 하는 거랑 일을 하지 않는 거랑은 다르고, 일을 하다 보면 자소서 같은 거 쓰는 것도 되게 빨리 늘어요. 왜냐하면 매일 나는 서류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늘고, 또 면접을 가서도 떨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보는 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대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도 알고, 또 경력 면접 같았어요. 저는 신입 면접이긴 했지만 그래서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안 갔으면 정량적 스펙이라는 거는 사실 한계치가 있는 건데 어떤 걸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그다음에 나와 직무 적합성을 상대적으로 잘 알게 되시면 중고신입으로서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대기업 입사할 수 있게 된 요인이었던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일단 저는 벤처기업에서 다니면서 제가 인턴이기는 했지만 갓 들어온 신입한테 주어지는 책임이 되게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2달밖에 안 됐지만 거래처 대표님이랑 미팅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고, 협력사 이사님이랑도 뭐 거래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직접 면접에 들어가서 면접자로서 참여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뭐 신규 브랜드 런칭을 한다던가. 그래서 제가 일한 건 8개월이지만 알고 있는 거나 가지고 있는 경험치는 웬만한 대기업 1년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그래서 오히려 면접을 들어갔을 때 저한테만 맞춰진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만큼 알고 있는 신입이 없다 보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일을 잘 해내셔서 스카우트 네, 맞아요. 들었던 경우도 있다고. 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일을 못할 것 같은 그 걱정이 되게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좋은 기회죠.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것도. 일머리가 좋다는 걸 배울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는 중견기업 거래처분들도 만나고 뭐 다른 중소기업도 만나고 했었는데 오히려 저를 보면서 일을 되게 잘하시니까 저희 회사에 언제 공고가 나오는데 혹시 쓸 생각이 있냐, 또 어떤 협력사 이사님은 나는 너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회사 가긴 좀 아깝고 대기업 스타일인 것 같은데 혹시 경력이 되면 자기가 좀 이야기해주겠다. 그분도 대기업 출신이시거든요. 오히려 이직 제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기회를 충분히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셔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다른 기회를 보기도 하고 또 내 업무에서의 그런 경험치를 쌓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6. 이번에 연수원 가면서 20%는 저처럼 중소기업이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50분이었어요. 그리고 나이 32살까지 봤어요. 이번에 연수원 보면서.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네, 남자분이었어요. 영구직 아니었습니다. 창업하다가 말아먹고 이제 오셨다고. 네, 말아먹었다고. 일단은 일을 하다 보면 맞는 직무랑 산업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너무 많은 산업군과 너무 많은 직무를 쓰던 거에 비해서 기업의 양이 조금 줄어들어요. 명확해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산업군이랑 직무를 일하면서 정할 수 있었고, 취업 준비를 일하면서 물론 진짜 힘든 건 알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는 길에 자소설닷컴이라던가 링크드인, 사람인 그거를 하루 종일 봤었어요. 출근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쓸 수 있는 기업을 3개를 정했었고 그거를 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놨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입 닦으면서 거기서 2개 추리고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집에 가서 자소서를 썼었는데 너무 가고 싶은 회사 하나? 그리고 시간이 더 남아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거는 더 쓰고 그렇게 했었죠. 이거를 그러면은 네. 매일 하신 거예요?
매일 했었어요. 왜냐하면 출근길에 솔직히 심심해요. 막 오늘 뭐 할지 생각도 하지만 출근길이 40분인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사실 그렇게 돌아보는 거는. 매일매일 20분이면. 보다 보면은 업데이트되는 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분 정도만 소요하면 되니까.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자소서 쓰는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돼요. 왜냐하면 매일 쓰는 게 2갈씩으로 간결하게 문장을 정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소서 쓰는데 예전 취준 기간에는 2시간, 3시간 걸리면 40분이면은 다 쓰고 기업 분석도 매일 제가 보는 게 사실 기업 분석이니까 매일 저는 경쟁사를 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0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으로 좀 많이 봤었어요. 링크드인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벤처기업이 조금 많아요, 비중이. 그래서 거길 보면은 대기업 출신이신데 벤처기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뭐 글이라던가 경영 철학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추리기도 했었고, 뭐 이공계라던가 가고 싶은 직무나 산업군이 명확하다면 현직자 선배를 한번 만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현직자 선배를 만나면 1차 협력사도 있고 2차 협력사들도 되게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꿀 회사들이 좀 가끔 들려요. 저도 삼성물산 다니는 오빠가 소개시켜줬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저희 전공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였는데 연봉도 너무 좋고 회사도 되게 좋고 그런 것도 있어서 현직자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못 간다, 사람이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야기 들어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못 뽑는다고 말을 되게 많이 해요. 한 번이라도 수시 채용이라도 지원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회사가 이제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찾아보고 회사 대표 이름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전 회사 대표님한테 죄송하지만 회사 대표 페이스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면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IR 같은 거를 하는 동영상들이 가끔 나와요.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경영인의 마인드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플래닛 평점이 전 회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엄청 낮았죠. 2.1이었습니다. 2점이에요? 상대적으로 만족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만족시킬 수 없는 게 회사예요. 왜냐하면 경영자도 자기 회사지만 불만이 되게 많을 거고, 모든 경영인이나 모든 임직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서 리뷰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또 생각보다 들어가면 좋은 점들이 많을 수도 있고, 리뷰가 되게 낮고 꼰대 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도 나한텐 되게 잘 맞을 수도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리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진 말고 정말 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만 조금 귀담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규직만 다 그거를 리뷰를 남기는 건 아닙니다. 카페 알바생도 남길 수 있는 거고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 남길 수 있어요. 리뷰가 그렇게 높다고 다 좋은 회사도 아니고 낮다고 다 이상한 회사도 아니라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회사 되게 좋았거든요. 싫은 사람은 너무 싫어해서 그런 사람을 떠나시면 될 것 같고, 나간다고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안 맞으면 떠나고 다른 좋은 데 가면 되는 거고,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퇴사해도 되는 거라서 학교처럼 막 재입하기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그만두고 경력상에 안 쓰면은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없는 거라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신입으로서 더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못하는 게 있는지를 알게 돼서 스스로 자기 개발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잘하는 거를 또 찾을 수 있었고, 또 중소기업 간다고 죽는 거 절대 아니고, 물론 이상한 중소기업 가면 좀 그럴 수도 있으려나? 이상하면 빨리 나오면 돼요. 본인의 척이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스컴에서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유튜브에 땡과 땡님의 그걸 보면서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다녔던 회사는 전혀 아니었어서 잘 고르시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알아보셔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중고 신입까지는 아니어도 인턴이라도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대기업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말 작아요. 저도 이번에 비대면 연수원하면서 인원이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전 계열사가. 그래서 당연히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그 문을 들어갈 수 없거든요. 확률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한번 들어가 봐서 경험치를 쌓고 재도전하거나 다른 좋은 기회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약간 IMF처럼 되게 많은 기업들도 좀 변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여서 되게 어수선하더라고요. 정말 조직 개편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이 코로나 비포이랑 애프터를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지금 신입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못 쓰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취업 준비만 하는 거는 경쟁력이 되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차별성을 갖춰가야 한다면 그래도 이 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일이든 뭐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쟁쟁한 친구들이 많아서 스펙만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무가 정말 소수의 인원을 뽑는 직무인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저희 회사는 1명 뽑았거든요. 네, 전체에서 1명 뽑았거든요. 해외 영업도 2명 뽑았어요. 저도 해외 영업을 써봤어요. 영어 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빌 수가 없어요. 20년을 살다 온 친구랑 오픽 AL을 비빌 수가 없어요. 그 친구는 뭐 20년을 살아서 회화가 뭐 특출을 난다면 나는 비즈니스 영어를 정말 잘한다든지 이런 차별성을 갖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취준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저도 오래 해봤지만 사람이 약간 되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한번 여유롭게 더 넓게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멘탈을 관리했던 뭐 방법이 있으세요? 멘탈 관리 솔직히 저도 잘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19년도 하반기에 대기업을 2개를 최종을 탈락을 했었는데 정말 한 달 동안 히키코모리를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솔직히 잘 알아요. 이성의 끈만 놓지 말고 목표를 좀 정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밑바닥이지만 더 잘할 수 있고 내 최종 목표는 이게 아니니까 지지 말자. 이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중소기업에 대기업에서 막 차장, 부장급까지 하던 사람들이 오거든요. 왜 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작은 회사에 오는가. 분명히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여서 대기업 간다고 다 끝도 아니고 중소기업 간다고 다 끝도 아니다. 네, 그거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